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컨디션 조절 잘하고 대학 진학 전략을 잘 세워야 합니다. 특히 이번 수능은 의대 증원과 무전공 확대, 역대급 N수생의 응시로 변수가 많은 수능입니다. 입시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진로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곡점인 만큼 이번 시간에는 대입 전문가들과 함께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출연자분들을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강원진학지도협의회 회장을 역임하신 황창호 강릉명륜고 교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대학 입시를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교육 컨설턴트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황창호 선생님, 네. 요새 수능을 앞둔 학교 분위기 좀 어떤지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뭐 예년과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이제 수시 지원하고 최저 맞춰야 되는 학생들 지금 수능 대비하느라고 네. 많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예. 실제 강원도의 경우는 이제 정시 지원 비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수시 최저 이제 충족을 위해서 좀 긴장하고 있는 상태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임성호 대표님께서는 입시 상담하고 강의 요청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좀 어떠세요? 이제 내년도 고등학교 이제 1학년하고 2학년 올라가는 학생들은 입시 제도의 또 마지막 해이기도 하고 또 입시 제도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첫 해의 또 대상 학생들이기 때문에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또 내용들도 궁금한 게 많고 또 이제 수능이 끝나고 나자마자 정시의 어떤 전략을 어떻게 정보적으로 제공할 것인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아마 지금 TV를 보고 계실 수험생 부모님들은 정보 한마디에도 귀가 솔깃하실 것 같은데 오늘 이 자리가 유익한 자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번 수능과 입시의 특성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임성호 대표님, 올해 수능 정년도와 좀 비교하면 어떤 것들이 좀 달라졌을까요? 예, 킬러 문항이 빠진 2년 차죠. 근데 킬러 문항이 빠지면서 지난 9월 달 지난해 본수능 그리고 금년도 6월 달 평가 모의고사는 킬러 문항이 빠졌지만 대단히 어려웠고 네. 또 9월 평가원 모의고사는 대단히 쉽게 출제돼 있고 그래서 그 난이도 온도차가 대단히 크게 나타났는데 금년도 본수능에 과연 얼마만큼 변별력 확보를 할 수 있을 것이냐 또 여전히 어렵게 출제될 것이냐가 또 관심인데 마지막 본 모의고사는 너무 쉬웠다. 그런데 금년도는 의대 모집 정원이 지금 1,500명 정도 규모가 좀 확대되었죠. 상위권 변별력이 지난해보다는 훨씬 더 중요하고 필요한 시점인데 과연 9월 달 평가 모의고사만큼 얼마만큼 더 어려워질 것이냐 이 부분이 지금 핵심일 것 같고 또 상위권 의대 준비생이라든지 이런 학생들이 얼마만큼 들어와서 기존에 봐왔던 평가 모의고사 때보다 본수능 때 성적의 격차가 얼마만큼 바뀔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세대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예. 황창호 교감 선생님, 난이도는 수능에서 변별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데 네. 킬러 문항 배제 이거를 좀 교육 현장에서는 좀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사실은 뭐 킬러 문항이라는 용어 자체가 사실은 뭐 이렇게 썩 제 마음에 와닿지는 않는데 이제 매우 어려운 문항, 초고난도 문제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작년에 이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 이제 학교 현장에서는 극상위권의 수능 점수를 받는 학생들이 많지는 않다 보니 그보다는 조금 이제 낮은 위치의 학생들이 좀 득을 볼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예측을 했던 건 사실이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수능 결과 같은 경우도 대표님 말씀하셨다시피 매우 어려운 시험이었고 네. 그래서 생각보다는 크게 이렇게 뭐 유리하게 작용을 했다라고 하는 느낌은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럼 선생님께서는 이번 수능 좀 난이도를 좀 어떻게 좀 예측하고 계세요? 뭐 매년 입시하는 선생님들끼리도 얘기를 나누는데 아까 또 나온 얘기지만 뭐 숫자적으로 6월 모의 수능에 그냥 영어만 예를 들면 절대평가인데도 1등급에 해당되는 90점 이상이 1.47%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상대평가 같은 경우는 한 4% 정도가 이제 1등급이잖아요. 근데 지금 9월 달 모의 수능은 영어가 10%가 넘었어요, 1등급이. 그게 지금 난이도가 아까 말씀 들으신 것처럼 네. 이게 너무 이렇게 너를 뛰는 상황이라서 네. 뭐 평가원에서는 다 아시겠지만 매년 이제 6월, 9월 모의 수능 결과를 토대로 이제 난이도 조절을 한다고는 하는데
적정선에서 좀 잘 출제되기를 바랄 뿐이죠. 네. 이번 수능이 좀 예측하기가 좀 어렵다는 좀 말씀을 좀 해주셨고, 수능 등급은 상대적인 만큼 응시생 규모도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임 대표님, 이번 수능의 응시생 규모하고 특징을 좀 분석해 보자면요. 지금 수능 접수가 52만 2천 명이 지금 접수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52만 2천 명 중에서 지금 이제 N수생, N수생이 지금 18만 1천 명으로 지금 집계가 나오고 있는데 지난해가 17만 7천 명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약 4천 명 정도가 지금 늘어난 상황인데 지난해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수가 그 전년도에 비해서 한 3만 6천 명 정도 크게 줄어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지난해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수가 3만 6천 명 줄었으면은 보통 금년도에 재수생은 한 15,000명 가까이 정도는 줄어들어야 되는 게 정상인데 17만 7천 명에서 18만 1,000명으로 증가됐다라는 것이 사실은 이례적 지금 통계고 20년 만에 18만 1,000명이 넘어간 건 처음입니다. 그리고 20년 만에 처음이다. 네. 작년도에 고3 학생 수가 지금 3만 6천 명 줄어서 실질적으로 재수생 같은 경우에는 한 15,000명 정도 줄었어야 되는데 늘어났다라고 하면은 들여다보면은 재수생보다는 삼수생, 사수생, 장기 N수생들이 늘었을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고 또 특히 금년도에는 6월 달에 평가원 모의고사 때 보지 않고 본수능 모의고사 때 접수를 한 학생이 지금 현재 9만 3천 명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8만 9천 명보다 늘어난 거죠. 그러면은 반수생도 지금 9만 명이 넘어가고 있다. 18만 1천 명 중에서 반수생, 지금까지 모의고사에 응시하지 않았던 학생들이 9만 명에 넘어가는 학생들이 과연 본수능 때 나타났을 때 성적대가 어떠한지, 특히 금년도는 의대가 지금 현재 휴학 상태에 있는 거죠. 그런 의대생들이 다시 시험을 본다라든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자연계 재학생들 중에서 의대 모집 지원이 확대가 되면서 실제 자력으로 수능 점수로 합격권에 들어갈 학생들이 한 40%대에서 지금 90% 가까이대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서영고 재학 중인 학생들이 그때 받았던 그 정시 점수만 가지고서도 지방권 의대를 합격 가능권으로 지금 잡혀지고 있기 때문에 과연 그러한 수준대 학생들, 뭐 삼수, 사수생의 장기 N수생들이 얼마만큼 들어왔고 본수능 때 영향력을 어떻게 발휘할지가 사실은 20년 만에 처음 보는 어떤 그 응시생 접수자 구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이게 변수가 진짜 많네요. 황창훈 선생님, 이번 수능에서 강원 지역 고3 수험생의 구성은 좀 어떻게 되나요? 지금 뭐 매년 이제 특별하게 많이 다른 건 아닌데 중요한 건 이제 감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학령 인구도 줄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강원도 같은 경우는 강원도 그 특별자치도 교육청 통계에서 그 평가원에서 나온 자료 토대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뭐 일반고가 84개가 있고요. 이제 자율고가 하나가 있고 특목고가 지금 4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이제 89교, 89개 학교인데 2023학년도 수능에는 응시자가 9,826명이었고요. 24학년도죠. 그러니까 작년 수능 응시자는 2,762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줄고 있고 지금 올해도 원서를 쓴 거 말고 이제 시험을 얼마나 응시하느냐가 문제인데 일단 지원자 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결시자들 특히나 뭐 원서를 냈다가 수시 합격을 해서 수능을 안 보거나 이런 이제 학생들이 발생을 하면 아마 인원은 좀 줄어들 것 같고요. 지금 강원도가 이제 뭐 농어촌이나 이런 비중도 좀 되죠. 그래서 지금 농어촌 자격이 되는 학교가 한 그 52개 교예요. 그러니까 비율로 따지면 강원도 내 학교 중에 한 58% 정도. 맞네요. 그러니까, 예, 비교적 그러니까 소규모 학교들도 많고요. 특히나 뭐 이 한 학년이 이제 60명 이하인 학교를 소규모로 이제 흔히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 학교 개수도 지금 31개 교나 됩니다. 그러니까 52개 교 중에서. 일단은 그런 학생들이 이제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뭐 입시 전체로 놓고 보면 사실은 뭐 고등학교 교과 성적 받기도 좀 어려운 점이 있고요. 어려움이 있는데 그 현황은 지금 그렇고요. 근데 어쨌든 뭐 전체적으로 수시 모집의 비율이 지금 정시보다는 많게 이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한 79.6% 정도 되기 때문에 뭐 도내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일반 학생 전형이든 농어촌 전형이든 뭐 또는 뭐 그 이외에 이제 지역 인재 전형이든 수시로 이제 지원을 하고 대학을 가는 비율이 약 한
4.4% 정도로 높네요. 네, 그렇게 지금 그 말씀하신 통계가 것처럼 수시 전형이 확대가 되면서 수능보다는 이제 생기부에 더 신경을 쓰는 학생들도 많은데 네, 네. 최근 추세에서 수능의 좀 중요도랄까는 어떻게 좀 평가를 하세요? 실제 학교 현장에서 볼 때도 수시에도 수능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을 지원할 경우는 아이들이 아예 수능 공부를 이제 거의 안 하고 손을 놓는 경우도 많지만 또 나름대로 선호도가 있거나 또 가고 싶은 뭐 수도권 대학이나 이런 데를 지원하려면 최저 충족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비중이 매우 높다라고 봐야 되고 사실은 최저 충족이 안 돼서 다른 조건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최저 충족이 안 돼서 이제 원하는 대학을 못 가는 학생들도 상당수 있거든요. 있으니까 이제 그 비중은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학업 성취, 그러니까 수능이 과연 이 학생의 학업 성취를 100% 대변해 줄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조금 이제 이견들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강원도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2,000개가 넘는 고등학교의 어떤 교육 환경이나 상황이나 이제 여건들이 좀 다르고 그런 상태에서 표준화된 수능이 어쨌든 뭐 정시 기준으로 또는 수능 최저를 통해서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됐을 경우는 유의미하지만 이게 어떤 학생 개개인의 어떤 지적 역량 또는 뭐 이런 것들을 얼마나 갖추고 있는가를 보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잣대로 이렇게 쓰기에는 조금 좀 염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